고위급들이 워싱턴에서 모였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합의를 냈습니다.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6%는 무슨 6%냐, 5%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혼나고. 미니 딜이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평가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딜 뭐 이렇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손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IBK 전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예, 자, 센터장님, 이번에는 우리 미중 무역 일부 타결이긴 하지만 또 세계 또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어떤 국내 경제 흐름이 펼쳐질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예, 그러죠.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9일하고 10월 10일 날 미중의 고위급들이 워싱턴에서 모였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합의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첫 번째 합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대부분 네임을 어떻게 했냐면 1차 합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이 원래 4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그걸 50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더 많이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에 따라서 원래 10월 15일서부터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매기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좀 유예해 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합의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부정적으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원래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을 더 수입을 해야 되는데 100억 달러 정도 미국에서 더 수입하는 거 가지고 퉁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는 협상은 명확하게 중국의 승리로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 이번에 협의의 내용 이 부분들은 빈약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한 거 아니냐. 앞으로 계속해서 합의가 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스몰 딜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스몰 딜도 아니라 미니 딜이 아니었냐 이런 식의 평가까지도 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서로 붙을 때에 6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관세 장벽 철폐,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강요 이렇게 해서 총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비관세 장벽 철폐라든가 또는 이제 합의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미국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은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못 건드렸으니까 당연히 보면 이번 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번 1차 협상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보게 되면 미국은 정치적인 필요에 굉장히 쪼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딜은 딱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필요한 팜스테이트 지역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게 100억 달러 정도의 농수산물을 중국이 사줬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이건 정치적인 필요, 특히 트럼프의 선거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호응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 이런 부분들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파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서 네. 그 다음에 재선을 위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토대를 다질 때 이럴 때 이제까지도 한번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히 아무튼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협상이 교착과 그다음에 뭐 협상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해가면서 2020년 대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충 뭐 1차적인 합의가 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부분들이 빠르게 어떤 타결이 되지 않으면서 질질 끌려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요.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0.7% 정도 떨어질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 한 거거든요. 결국 관건은 뭐냐면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또 한 번 더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7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에만 4번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3번 인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4번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점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명확한 타결을 내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한 형태로서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유예시켜 놓고 있는 4차 그 관세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정돼 있는 12월 달에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늦춰져서 내년도 1, 4분기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4차 그 관세를 매기는 거는요. 이 전에 있었던 1, 2, 3차 관세를 매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 2, 3차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자본재 쪽에 매겼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4차는 소비재에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70% 정도를 소비가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값이 올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 저항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차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형태로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조금 아무튼 경제에다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이 좀 커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조금 중간에 제가 정리하는 겸 하면서 이제 조금 의견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차 관세 품목들이 대부분 이제 소비재인데 이 소비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대규모 이제 그 이른바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뭐 이 실행이 안 될 테고 그 이후로 아마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실행할 수 있을까? 이 내용 자체를 사실은 중국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지난번에 그 소비재 품목에 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고 해서 그걸 한번 연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패를 다 읽힌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어쨌거나 타결을 해서 성과도 보여야 되고 그걸 지금 시간에 쫓겨가면서 쉬울까? 그런데 경제는 지금 이걸 협상 타결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가라앉는 길로 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선 일정에도 쫓기고 또 경기 흐름에서도 쫓기는 그런 양상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협상은 명백하게 중국이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패 중심을 중국이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제 중국은 본인들의 페이스로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일단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예, 그렇죠. 뭐 세계 경제는 안 좋은 거죠. 예, 우선 보면 지금 중국의 사정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역시 또 중국 경제가 미국의 영향 이 부분들에서 벗어나거나 이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중국의 휴대폰 그 수출 이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애플이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763억 불 정도 네. 됩니다. 이게 전체 중국 GDP의 1.3% 정도를 애플이 네. 중국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만드는 휴대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GDP의 1.3%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니까 208억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매 그 순간순간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환장하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협상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면 중국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중국이 정부의 그 이 금융 정책이나 또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꿔왔잖아요. 근데 금융 완화 정책도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효과가 상당히 지금 반감이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태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가냐면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6% 초반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6%는 무슨 6%냐, 5%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혼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곧 이제 중국 GDP 3분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6%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전망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협상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서 갈 네.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장 표준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보면 협상은 늘어진다. 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가뜩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형태인데 그 둔화되는 거를 막는 데 굉장히 힘이 들거나 아니면 속도가 조금 더 나는 형태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터지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 바로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그 대중국 그 수출 의존도 이 부분이 GDP의 10%를 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교역에서는 한 25% 예, 그렇죠. 정도. 그리고 되고. 네. GDP 전체에서 10%를 네. 넘고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해외 경제, 특히 큰 나라의 경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형태가 되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늘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서 네. 이른바 많이 얘기하는 L자형 경제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네. 뭔가 좀 돌파구가 국내 경제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네. 그럴 계기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고 네.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중 무역 협상 1차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 의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수고해 주신 이정호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